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자, 7단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실수 AB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죠. 자, 이때 우리는 이쪽 방향은 참이라고 보지만 이걸 반대로 썼을 때 만약에 A가 C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반대쪽은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C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세 번째, A가 B보다 클 때 C가 양수면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체크하시고요. 자, C가 현재 음수입니다. 자, 음수에 체크할게요. 자, A가 B보다 클 때 C가 음수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를 나누면 이렇게 됐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중2 때 다 배웠죠? 자, 7-2번 볼게요. 자,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풀입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앞에 몇 차란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가 오면 우리는 얘를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어떻게 케이스 분류하냐? 자, 방정식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게 몇 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질 거고, 자, 0이 아닐 경우에 얘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고요. 얘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 개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또는 A가 음수일 때 또는 A가 0일 때로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세 개 분류하는 거야. 몇 개? 그렇죠. 세 개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나죠? 자,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방정식 AX는 B의 풀이 같은 경우는 케이스 몇 개 분류했죠? 자, 이것도 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했고 여기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문자가 떴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 또는 A가 0일 때로 케이스 몇 개 분류했죠? 두 개의 케이스 분류를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죠? A가 0이 아니면 X는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B가 되고요. A가 0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B가 0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자, B가 0이 아니면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요거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놓을까요? 쌤 요거는 오른쪽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자, 이거 조금 크기 줄여서 이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요거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몇 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을 때 이렇게 최고창의 문자가 뜨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세 개 분류한다. 자, 요거 세 개에다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얘는 방정식은 두 개. 자, 그래서 지금은 AX가 B보다 크다일 때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양수일 때, 두 번째 음수일 때, 세 번째 0일 때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겠죠. 두 번째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랬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A가 0일 때라고 해볼게요. 자, A가 0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생각합시다. 여기가 0이면 a가 0 곱하기 이쪽이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0 곱하기 x를 그냥 0이라고 쓰지 않고 쌤이 0 곱하기 x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자, 이때 이쪽에 있는 이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가 양수면 이걸 만족하는 다시 말합니다. 자, b가 양수면 자, 이쪽에 있는 b가 양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생각합시다. 자, b가 보면 0보다 크면
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2라고 해보세요. b가 2라고 하면 이쪽은 매번 0이기 때문에 0은 2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b가 0일 때라고 해볼게요. 자, 이쪽이 0이에요. 그럼 이쪽도 0이야. 0은 0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도 해가 없습니다. 자, b가 음수일 때 하나 남았죠? 자, b가 음수라면, 자, 이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이쪽은 매번 0이에요. 0은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기 때문에 그러한 x 값은 항상 존재하죠. 자, 이때 해는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라고 정확히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여기서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나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구분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해는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 자,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A가 0일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쪽은 항상 0이면서 이쪽에 B의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생각을 해서 이 두 녀석은 해가 없다라고 하고 음수일 땐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을 합쳐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고요. 이 녀석 B가 음수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분류해서 마지막에 이 3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이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없다, 0보다 작을 때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얘도 해는 모든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B가 양수일 때 해가 없다가 되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등호가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고 네 가지가 올 수 있잖아.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해가 없을 때의 B의 부호와 해가 모든 실수일 때의 B의 부호가 바뀌어요. 고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쉽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일 게 있는데, 자,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0일 경우는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 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특수한 경우라 하거든요. 특수해라고 하거든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부등식의 해가 없다 또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라고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풀어놨는데요. 자, 여기도 부등식이면서 문자 떴죠? 양수면 나눴을 때 부등호 안 바뀌고요. 음수면 나눴을 때 부등호 바뀌어요. 자, 0일 때는 해가 특수하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얘가 0일 때 한번 써볼까요? 0 곱하기 x가 이쪽은 1이 되죠. 여기다 0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런 x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런 x는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해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개념 볼게요. 7-3번. 자, 연립 1차 부등식. 자, 연립 부등식의 뜻이고요.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연립 부등식의 해는 각각의 부등식의 무슨 해? 공통의 해를 연립분식의 해라 하고요. 우리는 그걸 수익선을 이용해서 대부분 풀죠. 자, 연립분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푸시면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 7-4번. 자, 이게 특수한 해, 아까 선생님 말한 특수해 있죠? 자,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등식은 해가 여러 개 나오죠? 자, 근데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위에 나타냈을 때, 공통 부분이 a라는 숫자 하나뿐이면 그 해는 딱 하나, a 값 하나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a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죠. 공통 부분은 이 a 한 점밖에 없죠. 이런 경우가 특수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이 나타냈을 때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자,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가고요. B 쪽이 크죠?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걸리는 부분이 없죠.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작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없죠. 해가 없다. 세 번째는 둘 다 빵꾸네. A보다 크다, A보다 작다. 그럼 해가 없겠죠. 이런 경우를 특수한 경우로 합니다. 자, 7-5번. 자, A가 B보다 작거나 B가 C보다 작다의 꼴의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이 녀석은 이거와 이거로 나타냅니다. 즉 이쪽에 있는 A가 B보다 작다 하나를 쓰고요. 이쪽에 B가 C보다 작다 하나를 써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푸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과거에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이거 있죠? 이렇게 써볼까요? A는 B는 C 이렇게 생겼던 거는 A가 B랑 같다, A가 C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A가 B랑 같다, B가 C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A가 C랑 같다, 맞나요? A가 C랑 같다, 그 다음 뭐 있죠? A가 C랑 같다, 또 B랑 C랑 같다. 그쵸? B랑 C랑 같다.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이용해서 풀면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생긴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이쪽에 있는 거 하나랑 이쪽에 있는 거 하나로 연립방식을 푸셔야 됩니다. 자,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 하나에서 식 세우고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에서 이렇게 식 세워서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 자, 7-6번.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볼게요. 자, A가 양수일 때 요거 체크. A가 양수라는 요 조건을 빼먹으면 다음에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별표 쳐놓을게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중요해. 자,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의 값이 됩니다. 자, 크면은 벌어집니다. 자, 이런 뜻은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절대값 X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란 뜻이고 그 거리가 양수 A보다 작다란 뜻입니다. 그럼 같을 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절대값 X가 A랑 같으면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A, 오른쪽은 A, 왼쪽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와 A 사이가 됩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기 등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대요. 자, 그럼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양수 a보다 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일 때를 찾으면 거리가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a고 오른쪽으로는 a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럼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과 a보다 큰 쪽 이렇게 해서 벌어집니다. 자, 작으면은 요 사이고요. 요 사이고요. 이렇게 크면은 이쪽하고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유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 절대값 X가 이쪽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어떻게 되죠? 이쪽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녀석이 어떤 음수보다 작은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로 바꿔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저 해가 모든 실수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쪽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음수야. 항상 음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 의해서 여기 있는 a 값이 양수일 때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아래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의 범위를 나눕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죠. 자, 각 범위의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해서 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절대값 기호 안의 이 식이 여기서는 x 빼기 a잖아요.
그 값이 0이 되는 x값은 a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얘를 구해줍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면 똑같죠. 이걸 0으로 하는 x값과 이걸 0으로 하는 x값이 a, b 두 개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보다 작을 때,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이제 B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뿅. 자, 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A, B, C, D에 대하여 옳은 것만 고르세요. 옳은 것만. 자, 기억부터 갑시다.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기억은 참이죠. 자, 니은으로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를 만족할 때 A하고 D를 곱한 값이 B하고 C를 곱한 값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4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들이 곱한 거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렇게 곱한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부동호가 바뀌어야겠죠. 틀린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당연히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끼리에 곱했는데 그게 부호가 음수야. 0으로부터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곱했는데 그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은 이쪽이 더 크겠죠. 자, 디귿 갈게요. 자, 디귿은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작으면 A에서 C를 뺀 값은 B에서 D를 뺀 값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래도 성립할까요? 자, 큰 거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녀석하고 이쪽에서 작은 녀석의 차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더 작은 녀석과 이쪽에서 더 큰 녀석,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게 이쪽에 있어요. 지금은 얼핏 이렇게 딱 보면은 요거 빼면 9고요. 이렇게 빼면은 얘가 1이겠죠. 이쪽이 항상 크죠. 이건 당연한 건데 어떤 부등식에서 큰 녀석과 어떤 부등식에서 작은 녀석을 뺀 것과 어떤 부등식에서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을 뺀 거는 당연히 큰 거에 작은 걸 뺀 게 크겠죠. 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디귿은 자, A가 B보다 크다 했잖아요. A가 B보다 크면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변에 C를 빼볼게요. 양변에 C를 빼도 부동은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내가 B에서 D를 빼야 돼. B에서 D를 빼려면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합니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고 부동호가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D를 빼야 되니까 양변에 B를 더해줘야겠죠. 양변에 B를 더해주면 여기서 B 빼기 C가 되고 B 빼기 D가 되고 여기는 부동호가 안 바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걸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B가 D보다 크다. 왜냐면 이쪽이 공통이니까.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증명이 끝난 거예요. 디귿은 참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816번으로 가보자. 자, 816번 풀기 전에 잠깐 멈춰놓고 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볼게요. A가 B보다 작고요. 그 모두 0보다 작대요. 둘 다 음수죠, 지금.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기억할게요. 자,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면은 이거의 역수잖아요. 이쪽에 봐봐요. 요 녀석이 둘 다 음수야. 그럼 A분의 1을 하고 B분의 1을 했어. 그럼 부동하고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부동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큽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 역수하면은 A분의 1쪽이 커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반대로 써놨어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자 생각해보자. 이쪽이 얼마예요? 그쵸? 이쪽이 3분의 5죠. 이쪽은 5분의 3이죠. 음수를 음수로 나누니까 다 양수가 될 것이고 당연히 왼쪽이 크죠. 참이겠죠. 자, 니은을 굳이 증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A가 현재 B보다 작죠. 음수인데 양변 제곱 한번 해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바뀌겠죠. 음수끼리니까. 그럼 요걸 양변을 A, B로 나눕니다.
여기를 A, B로 나누면, 여기도 A, B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뀔까요? A, B는 양수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A가 남고 이쪽은 A분의 B가 되고 부등호는 안 바뀌죠? 니은 참이겠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요거 숫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여기가 25를 몇으로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고요. 여기는 9를 마이너스 5로 나눈 겁니다. 뭐 통분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왼쪽이 더 크나요? 오른쪽이 더 크나요? 선생님 잘못 나눴나요? 왼쪽이 더 커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음수예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면 음수입니다. 그럼 절대값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수입니다. 절대값이 작아야지 커지겠죠. 그럼 이것도 참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증명을 해보자면 이렇죠. A를 세제곱하고 B를 세제곱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겠죠.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양변을 A, B로 나눕니다. A, B로 나누면 A, B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안 바뀌고요. 자, 요거 약분해주면요. 여기가 B분의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A분의 B 제곱이 돼서 부등호 끝까지 안 바뀌죠.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참이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영상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2번 817번 문제죠. 자, 다음 부등식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자, 여기까지 하나 끊어볼까요? 자, 먼저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부등식에다 체크를 합니다. 몇 차란 말 없잖아요. 몇 차란 말 없는데 최고차항의 계수, 이게 가장 높은 차수잖아. 그 녀석의 계수에 문자가 떴죠.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야겠죠.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양수일 때 또는 음수일 때 0일 때 분류를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0이면 해가 어떻게 나온다 했죠? 없거나 모든 실수, 특수한 경우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해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음수거나 양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양수다, 음수다.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a는 음수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x를 구해보면 부등호가 바뀌고 1 빼기 a 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양변을 이거 음수로 나눴습니다. 부등호 바뀝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결과가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랑 같겠죠. 자, 여기서 a는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얘를 곱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한번 해보면 a 빼기 b가 2가 됩니다. 그쵸? a 빼기 b가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a 빼기 b가 있죠? 자, 여기다가 2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결론은 2로 나누면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으로 가볼까요? 뿅. 자,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다음에 해가 이거일 때 값을 구하세요. 각각 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가 3x 마이너스 5고요. 자, 이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5x.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가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어서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x를 1로 넘기겠죠. 그럼 얘는 몇 x? 그렇죠. 3x. 그다음 마이너스 1을 1로 넘기면은 이쪽이 3이 되겠죠. 부등호는 안 바뀌고요. 양변을 양수로 나눴으니까 끝까지 안 바뀌겠죠. 따라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수익성에다 그려보면 자, 이쪽이 더 작은 숫자 5분의 4고요. 이쪽이 1입니다. 5분의 4보단 크거나 같고요. 1보단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공통된 부분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때 여기 녀석이 누가 되고, 그렇죠. 얘가 A 값이 되고요. 이쪽이 B 값이 되겠죠. 따라서 B에서 A를 빼주면 1 빼기 5분의 4가 되므로 결과는 5분의 1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상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825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정수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풀라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풀어서 연립하라 했죠? 자, 그럼 이쪽 먼저 풀어봅시다. 이쪽 먼저 풉니다. 2x-2가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쪽을 풀겠죠. 이렇게. 자, x 플러스 4가 2 플러스 전개해버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풀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x가 6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쵸?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요거 둘이는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8이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자, 수직선에다 그리세요. 자, 이쪽을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죠. 여기 4, 여기 6이죠. 이렇게 되고, 요게, 네,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가니까, 공통 부분은 선생님 먼저 그려버렸네? 이쪽입니다. 맞죠? 아이고. 따라서 정확한 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고요. 정수 X죠? 정수 X는 4하고 5 두 개 나오죠. 그래서 그거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유형 5번으로 가자요. 자, 다음 부등식에 해가 없는 거 찾아봅시다. 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수익선 그려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11이 공통이고, 하나는 11보다 작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1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x는 11 하나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거 안 되고요. 자, 이쪽 거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풀면은 양변을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3보다 크가 되고요. 자, 요거 수익선에다 그려보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쪽이 3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따라서 이것도 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면은 x가 4보다 작다가 나와요. 수익수에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걸리는 부분이 생기죠? 요것도 해가 있습니다. 자, 요거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녀석 양변에 10을 곱하겠죠? 그럼 5x 플러스 30은 자, 이쪽도 10을 곱하면 15가 되고요. 이건 풀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수익수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은 공통이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x는 하나 같겠죠? 가 있죠. 자, 5번까지 풀어야 되네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6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12를 곱하겠죠? 4x 마이너스 6은 x 빼기 5가 됩니다. 자, 3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수익선에 그려볼게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이쪽은 3분의 1입니다. 여기는 포함되죠. 자, 얘는 작고 이쪽은 크거나 같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 없죠. 따라서 답은 5번이 해가 없게 되겠죠. 자, 노가다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형 6번. 자, 832번이죠.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그 녀석의 해가 얘래요. 자, 위에 거 한번 풀어보자요. 자, 위에 거 풀어보면요. 2x 넘어가면 이쪽이 4x고요. 자, 요거 2x가 이쪽 넘어가 4x.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 a 플러스 1이 되고 부동호는 아직 안 바뀌죠. 4로 나눠도 부동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 자, 두 번째 2x가 왼쪽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이항되면 4가 되겠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수익선에다 그린다면 얘는 크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꺾어지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4고요. 이쪽이 4분의 a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고 이렇게 꺾어져야지만 이 겹치는 부분의 해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이 b가 되고요. 이 녀석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풀면은 a는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36번 도전해보세요. 자, 잠깐 멈춰놓고 풀길 바랍니다.
자, 836번을 다 푸셨죠?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보다 작아. 요건 어떻게 풀기로 했죠? 이렇게 하나 풀기로 했죠. 자, 요거부터 풀어봅시다. 자, X 넘기면 얼마예요? 3X가 되고요. 이쪽은 5 빼기 A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고 3분의 5 빼기 A가 됩니다. 자, 이쪽 거 풀어봅시다. 이쪽 거 풀면요. 바로 먼저 풀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bx 플러스 3b가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걸 일로 넘기지 말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3b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5 빼기 3b라고 하고요. 이쪽은 bx 더하기 x라고 할게요. 자, 이걸 x로 묶을게요. 자, b 플러스 1x가 되고요. 이쪽은 5 빼기 3b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좌변과 우변을 그냥 자리만 바꿔볼게요. 여기가 b 플러스 1x이고요. 그것이 5 빼기 3b보다 현재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해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거 해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해를 아직 구하진 않았죠. 자, 이때 해가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오려면 절대로 얘는 0이면 돼요, 안 돼요? 0이면 안 되겠죠. 얘가 만약에 0이면 여기는 x가 해가 없다 또는 모든 실수가 나와요. 해가 없으면은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없을 거고, 해가 모든 실수면은 얘가 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0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녀석이 양수이거나 음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음수라고 해볼게요. 안녕. 자, 요게 음수라고 하면 어, 내가 인사해버렸네. 자, 요 녀석이 음수라고 하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b 플러스 1분의 5 빼기 3b b 플러스 1이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b 플러스 1이 음수일 수는 없네. 그럼 b 플러스 1이 당연히 양수겠죠. 뭐 조금 크게 적을까요? b 플러스 1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양변을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수익서에다 그려볼게요. 자, 당연히 사이 범위가 나오려면 이쪽이 b 플러스 1분의 5 빼기 3b라고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쪽이 3분의 5 빼기 a라고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고 그게 요거랑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녀석은 2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b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5 빼기 3b가 되고요.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2b는 6, b는 3이 됩니다. 자, b가 3인지 확인을 하실게요. 아까 여기서 b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된다 했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요건 성립한 답이 되겠죠. 자, 이쪽에서 양변에 3을 한번 곱해 봅시다. 5 빼기 a는 6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최종적인 정답은 b에서 a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연립부등식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거에 구해보면요. 4x 남겨두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여기가 16이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이 녀석 풀면요. x는 5만 이항하면 되니까 3a 빼기 5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수익선을 그려서 해를 갖지 않도록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4라고 적어놓고 작거나 같다 하나 표시할게요. 요거 표시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크거나 같다인데
만약에 여기에 3a 빼기 5라고 놓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해가 존재하겠죠. 그럼 당연히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3a 빼기 5라고 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해가 존재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옮겨준다. 계속 해가 생기죠? 여기 있는 4 있는 부분하고 만나도 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줘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야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커야 됩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등호는 등호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뺄 수도 있죠. 그래서 등호 조건, 여기 등호를 넣어도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등호를 넣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등호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등호는 이렇게 둘이 같다는 등호죠. 이거 둘이 같아지면 다시 옮겨볼까요? 둘이 같아지면 여기 어디로 간다? 이렇게 4 쪽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포함해서 왼쪽으로 꺾어지고 여기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이 4라는 해를 갖겠죠. 따라서 얘는 여기다 등호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호를 넣어버리면 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해야 됩니다. 이쪽 오른쪽이 크기만 해야 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큰지 크거나 같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거만 풀면 답이죠. 자, 왼쪽으로 3a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a고요. 마이너스 3의 2 오른쪽으로 4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는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일 때의 a 범위 구하세요. 자, 위에 거 풀자. 양변에 10 곱하겠죠? 자, 10 곱해서 바로 분배하면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쪽은 10x-20이 되겠죠. 자, 10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a 이항하면 1 빼기 a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합시다. 그럼 여기 a 빼기 1로 바꿀게요. 그리고 부등호가 바뀝니다. 이게 두 번째 해입니다. 자, 얘를 정수가 2개일 때를 풀려면, 정수가 2개일 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자,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같이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자, 수직선 이용한다고 요거 꼭 좀 적어두세요. 수직선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인 수직선 이용하는 문제야. 자, 요거를 선생님이 복사해서 여기 전에 했던 이 문제에다도 똑같이 붙여놓을게요. 수직선 이용하는 거예요. 자, 꼭 좀 기억합시다. 수직선 이용하는 문제. 자, 마찬가지로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녀석부터 수직선에다 그립니다. 뿅. 자, 얘가 4보다 작대요. 4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다 4라고 표시하고 작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 빼기 1보다 크다기 때문에 a 빼기 1이 만약에 행여라도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해가 아예 없죠? 따라서 이 녀석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자, 움직일 때 정수가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4는 안 걸리죠, 어차피. 그럼 4보다 왼쪽에 있는 누구? 3. 조금 더 벌릴게요. 이쪽에 3. 그 다음 누구? 그렇죠. 요 두 녀석은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4는 어차피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또 1이 있겠죠. 지금 조금 여기 간격이 원래 똑같은데 선생님 벌려놨어. 자, 그 이유는 여기 a 빼기 2를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려고. 그냥 할게요. 여기 똑같이 1이라고 하고요. 자, 이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된다? 2하고 3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1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 빼기 1 자체의 범위는 1하고 2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1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등호가 있으면 등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호를 이 두 군데 전부 다 따져줘야 됩니다. 자, 이쪽 먼저 따져볼까요? 이쪽.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단 말은 요거 둘이 같을 수도 있니? 이런 말이야. 그러면 a 빼기 1이 2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a 빼기 2가 이렇게 가버리죠. 그럼 여기 빵꾸, 여기 빵꾸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정수는 3뿐이죠. 여기는 등호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쪽에 등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둘이 a 빼기 1이 돼도 되냐 이거예요. 1이 돼도. 그럼 1쪽에다가 a 빼기 1을 그려놓고 갑니다. 여기도 빵꾸고 이렇게 가서 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는 2하고 3이 걸리죠. 따라서 이쪽에는 어떻게 한다? 이쪽에는 등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a를 구하려면 양변에 2를 더해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등호,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양쪽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답이 다 틀려져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상문제 844번을 도전해 봅시다. 자, 시작. 자, 844번 다 푸셨죠? 자, 설명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잠시만요. 자, 펜슬이 잘 안 돼서 다시 연결했어요. 자,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다음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일 때 a 범위 구입시다. 이것도 뭘 이용한다? 수직선 이용한다. 똑같이 체크할게요. 수직선 이용.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첫 번째 거 풀어봅시다. 양변 몇 곱해요? 8 곱하죠? 자, 그럼 4x 마이너스 2a 여기 2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2x가 2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2분의 2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풀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5x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이쪽 마이너스 6이 되고요. x는 부동호 바뀌어서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수익선에 그려볼게요. 뿅. 자, 이쪽에 3이 있어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게 크거나 같죠? 자,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에다가 2분의 2a 빼기 1이라고 적고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어야 돼요. 자, 3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3쪽에서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음의 정수가 최초로 마이너스 1 하나 등장하죠? 자, 요 녀석만 걸려야 돼. 요 녀석이 딱 하나만 걸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요 사이에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공통된 부분에서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1만 걸리겠죠. 따라서 요거를 부등호를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시고 자, 이쪽 등호 조건, 이쪽 등호 조건 따져봅시다. 이쪽에 등호를 넣어볼게요. 등호를 넣어보면 둘이 같다는 말이야. 이렇게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쪽도 포함해서 가고 이쪽도 포함해서 가니까 여기에서 음의 정수 마이너스 1이 걸려요, 안 걸려? 그렇죠. 걸리죠. 그래서 이쪽에 등호 넣어주시고요. 자, 이쪽에 등호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 둘이 같다는 뜻이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왔겠죠. 여기에 걸리는 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음의 정수가 2개 걸리죠. 이쪽에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A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고생했습니다.